지금부터 전기응용 교과목 전기화학의 제3장 전기분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기분해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에 보시는 대로 전해질의 수용액 또는 용융염에 전극을 담그고요. 직류전류를 통하게 되면 그 전해질은 두 전극에서 화학 반응, 즉 산화와 환원 같은 이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해질은요, 수용액이나 용융 상태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온으로 전리가 되고, 전리된 용액 중에 직류 전류를 통하면요, 이 두 이온은 각각 반대극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전하를 잃고 중성 물질이 되죠. 자, 이런 과정을 바로 전기분해 또는 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요, 음극에서는 수소가, 양극에서는 산소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그 물은 해리도가 매우 적고 도전율도 작기 때문에 물 전해의 전해액으로 NaOH 또는 NOH 용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기분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액을 사용하죠. 전해액은요, 전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소나 산소에 대응하는 수분이 소모되기 때문에 전해조에는 이만큼의 물이 항상 보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의 전기분해 반응식을 보면요, 양극에서는 약 2페럿의 전기량으로 양극에서 산소 224리터, 음극에서는 수소 448리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전극은 양극 다 같이 철판에 니켈 도금을 한 것이 사용되고요. 보통 전극은 양극에 철판에 니켈 도금을 한 것이 사용되고, 음극의 수소 발생의 과전압을 작게 하기 위해서 몰리브덴 니켈 합금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NaCl 플러스 H2O, 즉 식염수를 전기분해하면요, 양극에서는 염소, 음극에서는 수소와 수산화 나트륨, 즉 가성소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화학 반응의 전 과정은 장표의 아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2004년도에 국내 가성소다 생산량은 약 135만 톤이고요. 가성소다 제조를 하면서 발생하는 부생 수소는 약 33,75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상당하죠. 자, 이렇게 식염수를 전기분해해서 수소나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방법을 바로 식염전해라고 합니다. 식염전해 방법으로는요, 경막법과 수은법이 있는데요. 이 경막법은 그림에 보시는 대로 양극의 흑연, 그리고 음극에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그물망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양극과 음극 사이에 성면 격벽을 경막을 설치해서 수산화 이온이 양극실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그런 식염전해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극에는 Cl2, 즉 염소가, 음극에는 H 플러스 수소 이온이 방전해서 수소 H2와 가성소다 NaOH가 생성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그 식염전해 방법으로 수은법은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경막이나 쇠그물 대신에 아래쪽에 이제 수은을 흐르게 해서 이것을 마이너스 극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수은법이 되겠습니다. 양극에서는 경막법을 쓸 때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서요, 염소 기체 Cl2가 발생하고, 음극에서는요,
나트륨 이온 Na+가 끌려가서 금속 나트륨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수은에 녹아서 나트륨 아말감이 됩니다. 이 나트륨 아말감을 물과 접촉시키면 수은에 녹아있던 나트륨이 물과 반응해서 NaOH 즉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H2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또 증발시키면 순도 높은 수산화 나트륨 NaOH를 얻게 되겠죠. 하지만 이 수은법은요, 이 수은이 굉장히 이제 인체에 유해한 금속이죠.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현재는 이 수은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속의 전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속 전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기도금인데요. 전기도금은 전기 분해를 통해서 금속 표면을 다른 금속의 얇은 막으로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도금을 이용해서 은수저를 만들 경우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죠. 음극에 도금할 대상, 즉 그림에서 볼 때 이 수저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금, 은, 니켈 등의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이 포함된 도금액에 담그게 됩니다. 그리고 양극에는 도금하려는 은을 연결하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요, 산화와 환원의 원리에 따라서 이 플러스 극에 연결된 금속은 산화돼서 이온으로 이 수저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은이 석출돼서 은도금이 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도금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전기도금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도금이 균일하게 잘 되게 하려면요, 점착력이 강하고 막이 균일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착의 의미는 전기 분해에 의해서 전극에 석출된 전해질이요, 그 표면에 들러붙는 것을 전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기도금이나 전기주조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전주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전착에 의해서 원형과 똑같은 모양의 복제품을 만드는 것을 바로 전주라고 얘기합니다. 일렉트로 포밍이죠, 영어로는. 이 전주는 기계 가공으로 만들기 어려운 제품을 만들 때 전기도금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주는요, 활자를 주조한다든지 모형을 제작한다든지, 그리고 인쇄용 판화를 만든다든지 장식품을 제작하는 등에 많이 활용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해내는 것을 재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리파이닝이죠.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등은 결합력이 강해서 환원제로는 환원이 불가하고요, 전기 분해로만 재련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재련의 경우에는 Al2O3와 같은 이런 복사이드로 산출되는 광석을 산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용융 전해해서 얻게 되는데요. 이 산화 알루미늄 Al2O3는 용융점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빙정석, 즉 Na3Al 그 원소를 갖는 그런 빙정석을 혼합해서 약 800도에서 900도씨에서 용융시켜서 양극을 탄소 막대로 해서 전기 분해하면요, 음극에 알루미늄이 석출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금속을 재련하게 되는데, 그 반응식을 보면요, 알루미늄은 알루미늄과 산소로 이렇게 해가 되죠. 근데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알루미늄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고 알루미늄이 석출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요, 산소 이온이 전자를 내놓고 산소로 기체로 산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 응용 교과목의 전기화학에서 전지와 전기분해 분야에 전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철도 분야에 전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